자, 바로 오늘 준비한 작품 해설로 들어가 볼까요? 퓰리처상에 빛나는 제니퍼 이건의 마스터피스죠. 깡패단이 다가온다입니다. 이 책 전체적인 서사 구조가 정말 잘게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이 도대체 어떻게 완벽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오늘 저와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뇌리에 꽂히는 작품에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깡패단은 결국 어떻게든 수금을 하러 나타난다. 뭔가 섬뜩하지 않나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무시무시한 깡패단이 어떤 특정한 악당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곁을 무자비하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비유죠? 자, 제니퍼 이건이 이 거대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오늘의 해설은 마치 음악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듣는 것처럼 쭉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트랙, 콘셉트 앨범 구조. 두 번째 트랙, 깡패단과의 직면. 세 번째 트랙,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랙은 작가의 창작 과정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트랙 재생해 보겠습니다. 1장, 콘셉트 앨범 소설, 서사 구조의 재편입니다. 보통 소설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쭉 흘러가잖아요. 제니퍼 이건은 이 뻔한 룰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선형적인 구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아주 파편화된 방식을 선택한 거죠. 심지어 어떤 챕터는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사샤의 딸인 앨리슨이 로그막에서 그 일시정지 구감에 유독 집착하는 오빠를 분석해서 만든 PPT인데요. 시간과 기억이 어떻게 조각나고 또다시 재조립될 수 있는지 정말 기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여진 게 아닙니다. 작가가 스스로 아주 엄격한 세 가지 규칙을 정해놨거든요. 첫째, 각 챕터의 중심 인물이 다를 것. 둘째, 챕터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 독립된 이야기일 것. 셋째, 챕터마다 고유한 톤과 분위기를 가진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것. 작가가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더 후의 앨범들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책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콘셉트 앨범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거죠.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이런 독특한 구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깡패단과의 직면, 시간과 필멸성입니다. 아까 깡패단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죽음,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아주 묵직하고 심오한 은유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놈은 진짜 무관심하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소중한 인간관계에 무자비한 펀치를 날려요. 그래서 책 속의 인물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아주 비극적으로 발버둥치며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죠.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뼈 때리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랙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변해가는 정체성, 생존과 쇠퇴입니다. 여기 스포티 하우스먼이라는 인물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궤적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완전히 박살났다가 다시 조립되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80년대에는 재능이 완전 넘쳐흐르는 펑크 뮤지션이었어요. 근데 90년대에는 옛 친구 베니와 연락도 끊기고 이스트강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은둔하는 청소부 신세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시공창 같은 삶의 경험을 껴안고 음악으로 터트립니다. 결국 2020년대에 거대한 스타로 화려하게 부활해서 역사적인 콘서트까지 열게 되죠. 인생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쵸? 주인공 중 한 명인 사샤도 스코티 못지않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습니다. 새아버지의 학대를 피해서 집을 나온 뒤에 뉴욕 뒷골목에서 강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매춘을 하는 그야말로 혼돈과 트라우마 그 자체인 삶을 살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그 파괴적인 충동들을 억누르며 무너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풀어냅니다. 길거리에서 준 버려진 물건들, 일명 발견된 오브제들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이자 평화로운 가정을 꾸린 엄마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죠. 살아남은 자의 아름다운 변화라고 할까요? 근데 반대로 앞서 본 사샤나 스코티와는 다르게 젊음에서 도망치려고 아주 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반사 임원으로 크게 성공한 베니를 볼까요? 늙어가는 걸 막아보겠다고 그 비싼 금조각을 챙겨 먹으며 버티지만 결국 자신이 몸담은 주류 기업인의 삶과 과거 펑크 로커로서의 뿌리 사이에서 극심한 멘탈 붕괴를 겪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프로듀서 루는 한술 더 떠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들을 끝없이 만나고 독한 마약에 절어 살면서 나이 드는 걸 부정하죠. 하지만 결국 깡패단이 진짜 수금을 하러 왔을 때 루는 뇌졸중으로 신체 기능이 다 망가지고 철저하게 고립된 채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씁쓸하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소설의 커튼 뒤를 살짝 들여다볼게요. 4장, 작가의 창작 과정. 음악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제니퍼 이건이 한 심포지엄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엄청난 명작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루기였습니다. 다른 글쓰기가 너무 싫어서 딴청을 피우고 있다가 우연히 전화로 신용카드 사기꾼이랑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보통은 그냥 끊어버리거나 화를 내잖아요? 근데 작가는 갑자기 저 사기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호기심에 꽂힌 거죠. 그 순간의 충동적인 영감이 바로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 아닌가요? 이 작가의 작업 방식도 완전 독특해요. 엄청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스스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거든요. 일단 키보드 대신 노란색 리걸 패드에 무조건 손으로 초고를 씁니다. 글씨를 하도 날렸어서 자기가 쓴 것도 잘 못 알아볼 정도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성적인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무의식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기 위해서죠. 그리고는 그렇게 쏟아낸 날것의 무의식을 다듬기 위해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번, 최대 70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작품을 깎고 또 깎아냅니다. 진짜 장인 정신 그 자체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쓰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쓰고 싶다. 제니퍼 이건의 이 말 한마디가 그녀의 창작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바로 이런 철저한 무의식적 접근 방식 덕분에 시간의 폭력 앞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찌질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절대 억지로 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결국 깡패단은 우리 모두의 문을 두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수금해 갈 겁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